자, 그래서 드디어 오늘 자료예요. 첫 번째 세트에서 오늘 자료를 시작합니다. 이럴 줄 알고 7-2랑 7-3은 짧게 준비해왔어요. 자, 우리 C++ 이제 본격적으로 다뤘어요. 헬로 월드 같은 거 해보고 했고, 이제 이전에 우리 구조체 얘기, 옵셋 얘기해서 끌어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얘기하면서 끌어온 게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C++ 같은 곳의 오브젝트는 값이랑, 아니요, 칸이 그때 주체였죠. 칸이랑 그 칸에 담겨있는 값을 하나의 세트로 다룬다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칸의 권리 막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C++에서 우리가 새로운 형식, 우리 구조체 정의 적을 수 있잖아요. C++에서 구조체 정의를 적는다, C에서 구조체 정의를 적는다랑 조금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오늘 간단하게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오브젝트 얘기는 방금 했고, 자, C에서의 구조체는 기본적으로 멤버 선언을 통해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하나의 세트로 다루기 위해서 배열이랑 한번 비교했었죠. 배열이랑 구조체 했을 때 구조체가 갖는 장점, 구조체 형식이 갖는 장점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배열이면 인트 값만 3개 담거나 인트 값만 5개 받거나 아니면 더블 값만 5개를 담거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칸에 담기는 형식은, 값의 형식은 늘 동일해야 됐습니다. 근데 구조체 형식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인트 하나, 더블 하나, 캐릭터 하나를 동일한 칸 안에다가 우겨놓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적절한 옵셋까지 컴파일러가 알아서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 그에 비하면 얘는 구조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배열은 인트 3칸이다 라면 맨 앞에서부터 4바이트가 무조건 되거래요. 그 다음 4바이트, 뭐 중간에 띄우는 거 없이, 그러니까 빈 공간 하나도 없이 4바이트 이렇게 예쁘게 12바이트를 만들어줘요. 근데 구조체 형식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중간에 아무도 쓰지 않는 공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멤버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칸들이 항상 일렬로 늘어져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뭔가 있었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조금 덜 중요한 건 기억나네요. 구조체 값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를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배열을 리턴하는 함수를 쓸 수는 없지만 능력치 정보라는 형식이 그 함수의 리턴 형식이 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성능은 별로 좋지 않겠죠. 4바이트를 리턴한다 이러면 레지스터를 쓸 수 있었는데 12바이트를 리턴한다 하면 걔는 조금 명령어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쓰는 편이에요. C++에서는 사실은 꽤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써보기도 할 거예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자, 그거를 이제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 우리 게임 만들면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어떤 데이터랑 그걸 다루기 위한 코드를 연계해서 한 군데다 때려놓고 쓸 수 있는 느낌으로 코드를 짜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코드랑 그 친구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그거는 이제 예시로 랜드 함수를 들었죠. 랜드 함수는 이전 것들이랑 잘 겹치지 않는 새로운 숫자를 그때그때 뽑아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이전에 뭐를 쟤한테 줬었나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주는 거가 이전이랑 별로 겹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수와 같은 느낌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주는 거거나 그냥 항상 3을 주는 거거나 하면 데이터를 연계할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활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함수를 호출하는 목적이 복잡해질수록 그걸 다루기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우겨넣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옵셋이니 뭐 디덕션이니 막 예시들 잔뜩 나오고 그렇게 지금 되게 심란할 텐데, 걔네들은 일단 중간고사 때까지 공부하면 잘 다져놓으면 그걸 이제 베이스 삼아서 기저로 삼아서 C++ 세계를 좀 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납득하시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7일차 내용은 이제 우리가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C++에서 새로운 형식 이름을 정하고 그 친구의 내용을 한번 중괄호 내용물을 정의를 해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질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 정의를 적을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린 .cpp 파일을 만들어서
C++ 스타일로 내용물을 채워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자, 고구조체 형식 오브젝트와 여전히 오브젝트는 값을 다루는 거예요. 어떤 칸에 그 두 개를 세트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오브젝트는 데이터스러운 단어입니다. 여전히 오브젝트는 메모리 위에 어떤 그거고 다만 거기 담겨있는 값이랑 그때 막 한 번 해가지고 이것저것 튀어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가로 반영하는 C++ 스타일 구조체 정의를 같이 적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맥에 따라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컴파일러가 고를 수 있는 옛날에는 이제 버블을 인트로 바꾸는 거 가능, 인트별을 캐릭터별로 바꾸는 거 가능, 그 다음에 더블을 인트별로 바꾸는 거 불가능, 이런 식으로 디덕션 규칙이 고정돼 있었어요. 근데 C++는 여러분이 원하면 내가 이 형식, 내가 지금 정하고 있는 이 형식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걸 토대로 인트 형식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다. 만들려면 이런저런 코드를 실행하는 거와 같이 새로운 디덕션 가능한 가지수를 추가를 해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키워드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는 아마 스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요 다음 시간에 있었는데 그냥 스킵하고 클래스라는 얘기는 아예 중간고사 이후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아무튼 오늘 일단 가볍게 한번 둘러보고 시험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즐겨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지금 구조체 정의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점점점에 아래에 들어있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한 권이 이미 다룬 것들이죠. 걔네들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인 C++에 어떻게 잘 적용돼 있는지 그런 개념들을 살려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걸 C++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복습을 진행한다. 그런 느낌으로 오늘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에서는 우리가 유리수가 뭔지 알죠, 여러분? 유리수의 유는 된다는 거고 리는 뭐예요? 자, 유리수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럼? 무리수죠. 던지는 그거죠. 무리수는 뭐예요, 그러면? 자, 대표적인 무리수의 예시. 그렇죠. 파이, 루트 2 이런 거죠. 자,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테고리 나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순환소수는 그러면 유리수인가요? 네. 맞죠? 자, 유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아닌 실수인 거죠. 유한소수거나 순환소수거나 또는 정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는 기본적으로 두 정수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0.333333333은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 분자랑 분모 두 개의 인ter값으로 하나의 유리수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수는 그렇지 않죠. 실수는 무한소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컴퓨터는 무한한 메모리, 무한한 시간, 무한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는 아쉽게도 파이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다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유리수 값 하나를 요 레이셔널 넘버 오브젝트 하나로 매핑을 해서 다룰 수 있을 만한 구조체 레이셔널 넘버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스타트를 할 거고 여기다가 이런저런 기능을 추가해서 마치 예를 들면 마치 인트처럼 여러분이 편하게 그 친구를 가지고 유리수 연산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간단한 것만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구조체 정의해본 적 있잖아요. 그 정도 한도 내에서 조금씩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두 인트 데이터를 담기 위한 멤버 선언 할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며칠 동안 써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최종 목표도 결국 업데이트를 열심히 완료한 지금 만드는 CPP 파일을, .cpp 파일을 제출을 하실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 막 예시 뺐다 뺐다 하는 그 임시 프로젝트 말고 조금 진득하게 놓고 쓸만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main.cpp 들어있죠? 그거 적당히 예쁘게 이름 바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할게요.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하면 새로운 거 만들 수 있죠. 요거 템플릿 쓰기로 했었고, CSP, 뭐, practice, rational number 하고, 요거 체크 지금 안 돼 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겠죠. 체크하고 엔터 치면 원래 거 저장해서 닫으라 그러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main.c가 동봉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자,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없겠죠? 가급적이면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코드 적을 수 있는 .cpp 파일을 열어주세요. 제가 드린 템플릿을 쓴다면 하나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제가 금요일이라 힘들기 때문에 예시는 없고 여러분이 예시를 직접 창출하실 거예요. 이 목표에 맞는 C++ 코드를 잠깐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맨 위에는 보통 샵인클루드 적었죠? iostream이라는 이름의 헤더 파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내용물을 복구 태울 수 있도록 한 줄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정의를 적기 시작해주세요. 구조체 이름은 rational number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 구조체 정의가 끝나고 세미콜론 딱 찍으면 선언 문법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조체 정의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같이 고찰에 갔었던 분자랑 분모를 담기 위한 분자라는 이름의 인트 멤버랑 분모라는 이름의 인트 멤버에 대한 선언을 각각 적어주세요. 거기까지 하면 일단 구조체 정의는 끝나죠. 유리수 값 하나를 담기 위한.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유리수라는 개념을 딱 창시를 해두고 그 유리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C++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main에 대한 정의를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요 세 순서대로 딱딱딱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언 적고, 아마 는수식을 적어야겠죠? 아마도 는수식들을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출력하는 시아웃해서 꺽쇠해서 줄줄이 이어지는 수식 적고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마지막 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턴 0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22분이니까 30분에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됐으니까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구경하는 건 재밌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iostream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int main을 나중에 할 예정이고, 요거는 그냥 조건 반사로 적는 거예요. 네, 이대로 놔두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struct rational number 라는 이름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체 정의를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멤버 이름은 int 분자랑 int 분모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선언을 할 거예요. 이제 struct rational 그냥 대문자 rn 치면 자동 완성해 주겠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네요. 넘버 그 다음에 n 하고 세미콜론 하면 되죠. 이러면 이런 느낌으로 rational number 형식 n이라고 튀어나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알려드리지도 않고 짜라고 해서 미안한데, 우리 지금 .cpp 파일 짜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미리 도입한 구조체 이름을 적은 셈이죠. 네, C++에서는 구조체 이름을 그냥 형식 이름처럼 적으실 수도 있어요. struct 키워드를 빼도 위에 것처럼
이 마우스 갖다 대면 이 친구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RN 하면 아마 골라줄 거예요. 리지너럴 넘버라고. 그래서 선택하고 엔터 치면 자동 완성도 당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클릭하면 얘 정의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리지너럴 넘버 형식 변수 n 선언 하면 이렇게 딱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n에다가 5분의 3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는 건 n 점 연산자를 쓰면 되죠. 분자는 3이고 분모는 5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std cout 한 다음에 n을 출력하고 엔터를 치고 싶었을 텐데, 아쉽게도 이건 털렸을 겁니다. 지금 빨간 줄이 그어져요. 아니, 지금 차별하는 거죠. 지금 인트도 되고 더블도 되고 스트링도 되고 다 되는데 유리수는 안 돼요.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면 지금 이러한 p 연산자 좌항 우항이랑 일치하는 꺽쇠 연산자 출력 연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항은 오스트림이고요, 우항은 유리수래요.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 꺽쇠 버전이 없다는 거예요. 출력 연산자 버전이. 인트도 있고 더블도 있고 다 있는데 유리수 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동으로 이걸 출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괄호를 출력하고요, 분자를 출력하고요, 슬래시를 출력하고요, 분모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닫는 괄호를 출력하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대를 제가 자주 하니까 얘는 엔터를 이렇게 좀 쳐줄게요. 이상하게 했는데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얘 실행하면 화면에 5분의 3이 예쁘게 출력되면 성공이죠. 5분의 3이 예쁘게 출력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성공이에요. 자, 요 스트럭트 적어도 상관없었죠. 요거까지 하면 지금 출력하는 부분을 빼면 우리가 C에서 배웠던 동등한 느낌으로 구조체 정의하고 구조체 형식 변수 선언하고 구조체 멤버 각각 칸에 적절한 데이터 담고 지금 담겨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서 출력하는 부분까지 완벽하죠. 지금 여기 어드레스 오브 분자고 여기는 밸류 오브 분자예요. 그 모든 내용들이 C++에서도 동등하게 적용 가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요거 생략해도 된다 살짝 나왔고요. 그래서 아직은 C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유리수 개념을 창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목표를 조금만 고쳐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는 수식을 따박따박 때려서 유리수 값이라는 의미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적절한 데이터를 나중에 담았어요. 네, 그러지 않고 저 n에 대한 칸을 형성하는 저 n 오브젝트를 만드는, 달리 말하면 n 선언 세미콜론 닫기 전에 그 안에서 5분의 3을 담을 수 있도록 이니셜라이즈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 C 할 때도 이 앞부분에서도 어떤 배열의 각각의 자리에 무슨 값을 들고 또는 능력치 오브젝트에다가 힘은 얼마, 민첩 얼마, 체력 얼마를 넣어놓고 스타트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했던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보편적인 문법이 있었습니다. 적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그 지금 유리수 n 세미콜론이잖아요. 유리수 n 세미콜론에서 n이랑 세미콜론 사이에 이니셜라이저를 적어봅니다. 근데 분자 자리에 3 담고 분모 자리에 5를 담을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는 수식 적혀있는 문장 지워버리고 다시 실행했을 때 5분의 3이 정상적으로 뜨면 목표 달성인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합시다. 자, 저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해놨다면 쉬셔도 좋아요. 요거는 금방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5분 정도만 기다려 볼게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분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생각난 거 하나 있는데, 우리 지금 파벌 싸움 하기로 했잖아요. 중간고사 점수로. 이제 펌소랑 느낌표 펌소 둘이서 싸울 예정인데, 그거 말고 이제 개인전도 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점수 1등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점수 가장 낮게 받은 친구는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드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중에 몇몇은 학점이 중요하지 않은 몇몇은 옆배팅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뭔가 상품을 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점수 1등, 그러니까 이렇게 뽑을게요. 1교시 1등과 2교시 1등과 종합 1등을 뽑을게요. 그러면 다 받는 거죠. 아니 내가 둘 다 잘하는 게 단점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3장을 다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공자가 이기면 제가 1교시 1등, 2교시 1등, 종합 1등이 전공자라면 추파춥스 하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비전공자가 1등, 종합 1등을 한다면 그때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저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자 친구들은 저랑 같이 추파춥스를 먹으면서, 저는 안 먹을 거예요. 당신만 먹으면서 당신의 졸업 프로젝트를 뭐 어떤 거 하고 싶냐, 뭐 대학원 갈 생각 없냐, 이런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자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과 졸업을 왈가왈가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나 같이 먹으러 갑시다. 괜찮아요? 개인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돈 걷어갖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고르면 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주말에 열심히 해서 우리 중에 40명이잖아요. 1명 내지 3명 친구들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습 조교로 들어가는 시기에는 이제 가장 빨리, 그러니까 자, 점수 1등은 제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가장 빨리 답안지를 제출한 친구한테 상품을 줬었어요. 그래서 금메달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박제를 시켰었어요. 근데 우린 계절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내일 다시 얼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푸시고, 제가 이제 조교할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이게 강사를 하니까 확실히 금메달 따는 친구들 보면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메달 상품을 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점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5분 됐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정석적인 방법, 그 당시에 봤던 방법은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지금 분자를 위에 적고 분모를 나중에 적었어요. 입 순서가 반대면 여러분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분자를 먼저 적었기 때문에 분자 자리에 담기 위한 값이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 분모 자리에 담기 위해 한 적절한 값이 나오는 수식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요게 우리가 C에서 봤던 전통적인 표현이었고, C에서도 부조체 형식, 변수에 대한 이니셜라이저 이렇게 적을 수 있었죠. 부조체 한 칸에 대한. 그래서 C++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5분의 3 해서 아까랑 똑같이 나오면 성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성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내용 그대로 했다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답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의외로 C++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도 정답이 5가지나 돼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니셜라이저에다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코드 구조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n이 여러 개니까 숫자를 지금 매겨놨고요. n1은 지금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중간에 컴마 해가지고 3,5 해서 2개 밀어넣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아까랑 비슷한데 는이 빠져 있어요. 는 기호가. 이름하고 바로 중괄호를 열어버립니다. 는을 빼고. 이거 지금 띄어쓰기는 C++에서도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 N2랑 여는 중괄호 사이엔 띄어쓰기를 넣으셔도 되고 엔터 치셔도 되고 자유입니다. 근데 N3는 지금 이렇게 하면 막혀요. 오류가 납니다. N4는 방금 우리가 쳤던 거고요. N5는 형식 이름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올라오고 있어요. N6도 형식 이름을 적고 얘는 중괄호 열고 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잘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도 지금 쳐보시면 잘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현재로서는 동등한 의미를 가져요. 5분의 3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지금 새로 출고하려고 하는 유리수 오브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칭할, 특정할 그 오브젝트에다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나요? 일단은 5번이랑 6번은 보면 중원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똑같은 거 또 적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5번이랑 6번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걔네를 안 적었다 하더라도, 자, 5번에서 레이셔널 넘버 오른쪽을 안 적은 게 3번이죠. 얘는 지금 털리고 있어요. 근데 6번에서 저걸 안 적은 건 4번에 해당하는 건데 4번은 통과가 됩니다. 또 웃긴 건 3번은 안 되는데 여기서 는을 뺀 1번은 돼요. 또 환장을 노리십니다. 아주 그냥. 자, 현재 C++, 2020년도 C++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이 선언의 이니셜라이저를 적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죠. 자, C에서는 이제 구조체 이름을 적어야 된다라면 스트럭트 띄고 방금 내가 구조체 정의에서 정한 그 이름을 적으셔야 되는데, C++에서는 구조체 이름으로서 적으셔도 되지만 스트럭트 키워드를 안 붙인 채 그냥 일반적인 형식 이름인 것처럼 적으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꼭 저걸 붙여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엔간하면 붙이지 않는 편입니다. 이제까지 툴팁 봤을 때 OS트림이니 OF스트림이니 또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스트럭트를 붙여서 이렇게 선언한, 아니, 스태틱이 아니지. 스트럭트에서 이렇게 n에 대한 선언에 스페시파이어 자리에 형식 이름으로서 구조체 이름을 적어놨다 하더라도 이 n에 마우스 갖다 대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미 저게 구조체 이름, 형식 이름인 걸 알기 때문에 스트럭트를 띄고 그냥 말해줍니다. 이 툴팁은 이 선언을 읽고 그 중에 n 하나를 빼서 복붙을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해하고 있는 이 n에 대한 n이라는 이름 자체, 그 다음에 그 n의 사용 방법을 우리한테 꾸며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적어도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조차도 아마도 안 적었겠지 하고 저걸 안 붙이고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 이름이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예요. 우리 앞에 전반부에서는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 갖고 씨름했는데 C++ 넘어오면서 이제 형식 이름이라는 단어가 자주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이제 그냥 타임네임이라는 수거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영어만 해도 되죠? 타임네임 해도 좋아요. 자, 3번이 유효하지 않은 이유. 얘는 왜 유효하지 않는 걸까요? 자, 저 괄호 열고 3,5 괄호 닫고는 한번 이거 해볼게요. 제가 직접 코드 한번 쳐볼게요. 오류 메시지가 뭐가 나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너희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자, 괄호에 마우스 갖다 대면, 자, 뜬금없이 인트에서 유리수로 변환하기 위한 방안, 그러니까 디듀스하기 위한 방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달리 말하면 저 괄호 열고 3,5 괄호 닫고는 인트 형식 수식이에요. 수식이고 인트 형식 수식이고 컴마 연산자로 3이랑 5를 묶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컴마 연산자를 태어나서 쓸 일은 엔간하면 포문에 그 세 부분이 있죠. 수식 적을 수 있는. 거기를 꾸밀 때 말고는 컴마 연산자를 쓸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가 싶지만 일단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안 중요해요.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시험이 있고 이건 안 중요한데 저건 인트 형식 수식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3이랑 5 두 개의 구분 수식으로 돼 있고 저거 계산하면 오른쪽 수식, 가장 오른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이 전체 수식의 결과값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거 계산하면 5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지금 유리수의 n3는 5다라고 적은 셈이 됩니다. 근데 숫자 5만 가지고 유리수를 만드는 거는 지금 저기는 인트 2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하나만 제시한 거잖아요.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자가 뭔지는 알겠는데 분모가 뭔지를 모르는 이상 이니셜라이즈를 반만 해주진 않거든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2개를 만들어서 다시 오든가 아니면 아예 이니셜라이즈를 하지 말든가 세미콜론 바로 찍든가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란.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털리는 이유는 이
이 수식은 궁극적으로 내가 5라고 적은 거랑 동치가 돼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괜찮아요? 괄호 열고 닫고는 얼마든지 수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중괄호는 그렇지 않죠. 자, 반면 얘는 또 인정이에요. 여기 괄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N5 저 한 줄은 마치 중괄호 3,5 했던 거랑 똑같이 동작합니다. 분자 3, 분모 5가 나와요. 얘는 왜 인정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조금 약간 상식적인 느낌을 가져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컴파일러는 미국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맨 처음에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만들었죠.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코드를 좌에서 우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글 읽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 선언을 읽을 때 레이셔널 넘버라는 단어가 튀어나왔고 뒤에 N5 붙었으면 이건 아마 선언이겠구나 이제 각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이셔널 넘버는 내가 알고 있는 타임네임이고 N5는 그럼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는이 붙었어요. 그럼 이제 데클러레이터는 끝났고 이니셜라이저가 등장할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저 보려고 했더니 레이셔널 넘버가 나와요.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얘는 타임네임이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등장하는 건 어떤 유리수, 어떤 느낌의 유리수 오브젝트를 지금 만들려고 의도하는 거냐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느낌의 레이셔널 넘버, 어떤 느낌의 유리수를 만드는 거다라고 우리가 기술을 해놓은 셈이 되기 때문에 아까대로 선언해둔 대로 분자의 3, 분모는 5 여러분이 선언해둔 그 순서대로 담아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6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요. 미안해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토대로 분자의 3을 넣고 분모에 5가 들어간 새로운 유리수 오브젝트를 구성을 하면 되겠구나. 내용물을 그걸로 채우면 되겠구나라고 C++ 컴파일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을 정한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정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내용을 정하는 거랑 그에 대한 위치 상수값을 정하는 거, 위치 또는 옵셋 상수값을 정하는 거 정의라고 그랬어요. 위치 정하는 거, 옵셋 정하는 건 컴파일러가 해준다고 그랬죠. 하이 레벨 랭귀지의 기본적인 서비스죠. 근데 내용을 정하는 건 우리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비두고 세미콜론 하면 얘는 그게 분자가 3이 들어가야 되고 분모가 5가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우리 컴파일러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여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 선언에 의해서 생성되는 유리수 오브젝트는 내용물이 분자 3, 분모 5가 돼 있는 상태로 출고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오브젝트의 내용물을 우리가 직접 정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이니셜라이저 부분은 일종의 정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동양인이 봤을 때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잖아요. 정의를 몇 번 해본 적 있잖아요. 직접. 함수 정의, 부조체 정의 같은 걸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중괄호를 써왔어요. 그렇죠? 함수 정의 중괄호를 닫고 내용을 채웠죠. 부조체 정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새로운 오브젝트의 내용을 정하는 것도 그게 정의랑 비슷한 느낌이니까 걔도 중괄호 열고 닫고로 표현해도 그렇게까지 이질감이 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정할 만할 거예요. 요 N4라든가 N2 같은 표현들. 특히 N2 한번 볼까요? 그래요. 뒤에 슬라이드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못 듣는 척 해주세요. 자, 다시 이 표현을 구경을 해보면 얘는 이제 뭔가 괄호 열고 닫고잖아요. 이름 뒤에 괄호 열고 닫고를 붙이는 셈이잖아요. 얘는 아까 전 정의랑은 조금 다른 느낌, 수식 같은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얘는 마치 함수 호출식 같이 생겼어요. 자, 함수 호출식은 뭐 하는 거죠?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함수 호출식은 노란 화살표를 저기 어딘가에 있는 코드 덩어리로 점프를 시키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문장, 실행 흐름 관점에서 보면 어딘가에 있는 문장 덩어리를 실행하기 시작하겠다. 여기서부터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요 수식 계산하는 시점부터 저기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기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고, 따라서 이 친구는 여러분이 미리 정해두었던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고 싶을 때, 빨리 말하면
요 지금 N5 이니셜라이즈에 적혀 있는 거는 유리수를 초기화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3이랑 5를 집어넣어서 한번 돌려보겠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N5 이니셜라이저가 그럭저럭 괜찮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적혀 있는 내용에 입각해서 결론적으로 수행하는 건 분자에 3을 넣고 분모에 5를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식을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코드를 실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 세미콜론 끝나기 전에 는 연산자 2번 해야 되는, 는 수식 2번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어딘가에 몰래 문장 같은 문장으로 숨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순차적으로 실행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괄호를 쓰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얘는 는을 뺐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저 괄호 3,5 괄호 닫고가 데클러레이터의 일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괄호 열고 닫고 뒤에 붙어 있으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우리 C 할 때 함수 이름 막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펑크 뒤에 괄호 열고 닫고 메인 뒤에 괄호 열고 닫고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N1은 그렇게 놓고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가능은 합니다. N2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N2 같은 경우는 엔터를 좀 쳐보면 이렇다고?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얘는 지금 마치 함수 정의, 마치 구조체 정의인 것처럼 지금 해놓은 거죠. 자, 함수 정의 생각해봐요. 얘는 함수 이름이니까 사용 방법 뒤에 괄호 열고 닫고 붙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엔터 치고 중괄호 열고 닫고 했었죠. 자, 얘는 변수예요. 사용 방법이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까지만 적고 얘에 대한 정의를 밑에 중괄호를 붙인 거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걔는 중괄호 안에 문장이 들어가니까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따닥따박 나와서 남는 느낌으로 보일 것이고, 얘는 실질적으로 이니셜라이저니까 세미콜론 대신에 컴마를 붙여가지고 하게 되겠죠. 자, 요거는 살짝 비밀인데 예전에도 가능했고 제가 가끔 써먹었어요. 자, 중괄호 안에다가 컴마 해가면서 수식을 적는 상황에선 저것처럼 마지막에도 컴마를 붙여도 돼요. 괄호는 안 됩니다. 중괄호는 돼요. C에서도 돼요, 이건 진짜.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해요. 항상 맨 뒤에 컴마를 붙여주세요. 그래야 복붙을 할 때 편해요. 마지막 걸 띄어서 맨 위에 올린다. 그러면 올릴 때 컴마 붙여야 되고 맨 밑에 있는 거 띄고 막 이러기 번잡하잖아요. 그냥 모든 걸 다 붙여놓으면 나중에 줄 단위로 잘라서 올리고 내리고 할 때 훨씬 더 편합니다. 마치 세미콜론을 찍듯이 중괄호 안에서 컴마를 찍을 땐 마지막 칸에도 컴마를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중괄호가 그럭저럭 꽤 괜찮아 보여요. 지금 내가 새로운 유리수 오브젝트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새로운 오브젝트의 내용물을 정하는 타이밍, 내용물을 정하기 위해 아까처럼 선언에 이니셜라이저를 적거나 아니면 수식을 적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괄호가 아니라 중괄호를 써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건 옛날 C++에서는 지원을 안 했어요. 21세기부터나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수업에서 옛날 C++ 다루는 교재라든가 예시코드라든가 그런 거랑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아마 그쪽 컴파일러에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이랑을 구분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물론 괄호랑 대괄호 다 써도, 괄호랑 중괄호 다 써도 되니까 우리는 상관없는데 우리 내용을 다른 수업에 끌고 가서 사용하거나 할 때, C++ 사용하거나 할 때 구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는 어떤 걸 선호하냐라 물어보면 제가 이거 복붙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자, 하면 봐봐요. 지금 요 중괄호 표현이죠. 마우스 갖다 대면 레이셔널 넘버 중괄호 열고 3,5입니다. 중괄호 닫고로 나와요. 크기가 조금 작긴 한데 보고 싶어요? 돋보기를 모셔올게요. 돋보. 얘는 갖다 대면 이런 느낌으로 중괄호입니다. 뾰족하죠?
그래서 이걸 안 적었지만 지금 현재 컨텍스트상 여기서는 지금 새로운 유리수 내용물 뭐 할 거냐를 정의한 셈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느낌의 친구고 걔 이름, 새로운 이름 N2를 지금 선언한 셈이 되는 거예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친구 중간에 한 제가 마우스 갖다 댈 수 있게 띄어쓰기 한 다음에 마우스 갖다 대면 얘도 중괄호로 인식해요. 비주얼 스튜디오. 현재 버전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렇지 않긴 한데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내용물을 하나하나 직접 지정한 셈이고 정의한 셈이고 그럴 때는 중괄호를 쓰는 게 국룰이구나 라고 비주얼 스튜디오 툴팁 짜신 분이 정해놓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얘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온도계 아이콘이 떴습니다. 조금만 시킬게 쿨다운을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강사입니다 이제. 자, N1이라든가 N5라든가 괄호를 쓰는 표현. N5는 아까 봤죠? N5도 마우스 지금 갖다 대면 그 연음 괄호랑 3 사이에 띄어쓰기 조금 해갖고 그 사이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 그 전체 수식이 마치 중괄호를 친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리 창시해 놓은 현재 버전의 유리수 형식은. 네, 아까 살짝 힌트가 나왔어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3이랑 5를 가지고 새로운 유리수 오브젝트를 어떻게 초기화를 할 거냐. 지금은 단순히 넣는 하면 끝나지만 나중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능력치 생각해봐요. 이게 합이 대기되냐 막 그런 거 검사를 또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로 이제 코드 덩어리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단순한 는 연산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는 진짜 여러분이 마치 그런 거 코드들이 들어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활용을 하시게 될 거고, 그때는 툴팁도 그런 코드 덩어리를 여러분이 적어놓기 위한 어떤 함수의 이름, 함수를 어떻게 선언해 놨나 해서 괄호 열고 닫고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되게 상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 유리수는 현재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멤버 2개로만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했던 그런 정의 스타일로 보여주는 게 맞아요. 그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방금 전에 우리는 칸권 중에 하나인 사용되기 전에 유효한 값을 미리 넣어둘 유효한 값을 가지고 있을 권리를 지켜준 거예요. 자, 아까 전에는 일단 맨 땅에 선언 n 세미콜론에서 일단은 오브젝트 만들어 놓고 유효한 값을 나중에 담았어요. 그 뒤에 문장에서 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는 수식 2개를 계산하기 전, 그다음에 오브젝트가 만들어 형성된 직후 그 사이의 갭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문장을 집어넣어서 다른 코드를 실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n에 담겨있는 분자 분모값을 출력한다.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름 딱 정하자마자 바로 걔 내용물이 이거야. 말해놓고 세미콜론을 찍는 거란 말이에요. 동일한 선언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의 이름, 여기서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하고 그 오브젝트 내용물을 이렇게 정해야 된다까지 다 정해놓고 호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수식, 다른 문장을 집어넣는 게 문법적으로 막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열심히 트롤링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상한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자,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절대로 칸을 잡은 다음에 유효한 값을 담기, 그 사이 시점에 이상한 짓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이 한 건 사용되기 전에 미리 유효한 값을 담아놓고 스타트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요상하게 짜거나 하면 중간중간에 깨질 수도 있긴 한데 적법하게 잘 선언하고 적법하게 각각의 이름을 사용하는 한 유리수 친구들의 안전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 n이라는 오브젝트의 안전은 현재 제대로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부분 여러분도 대충 이런 식으로 적어놨죠? 아쉽지만 이렇게 적는 게 안 됐어요.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댔더니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런 적합한 버전이 없다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일단 그게 증상입니다. 걔 원인은 뭐죠? 왜 유리수를 우항으로 받는 버전이 꺽쇠가 없는 건가요? 원래 없는 건 맞아. 왜 원래 없죠? 그죠? 맞아요. 자, Cout을 만든 시점에 또는 요 꺽쇠 연산자 버전을 만든 시점에 잠깐만요. 꺽쇠 연산자가 슬라이드가 맞아요. 컴파일러가 미안해요. 꺽쇠 연산자랑 Cout을 만든 분이 그때 본인이 알고 있던 인트 버전, 더블 버전 이런 거 다양하게 지원을 했지만 그분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유리수라는 거를 출력할 건 상상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Cout 정의 닫는 중괄호가 닫히는 시점이 우리가 유리수 정의 중괄호 여는 시점보다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n점 분자가 가능한 이유는 그분이 그때도 인트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좌항에 Cout 형식, 오스트링 형식 들어가고 우항에 인트 들어가는 형식을 미리 적어둘 수 있었기 때문이죠. 괜찮아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줄이에요. 그 다음에 인트 버전이 가능한 건 Cout 짜신 분이 미리 컴파일러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적절한 코드를 iostream 거다가 적어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식이 요게 등장했는데 제가 드디어 펜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식 자체는 지금 여러분이 적은 코드에 안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자 값이 화면에 지금 까만 창에 출력이 됐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요거예요. 자, 지금 저 예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 전체 커다란 수식은 일단 요걸 먼저 계산합니다. 부분 수식 이걸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얘 결과값은 요거예요. 우리가 저 이름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바로 그 오브젝트가 위턴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의 위턴 값은 요거고 그렇기 때문에 Cout이랑 다시 분자랑 하고 또 Cout 나오고 Cout이랑 컴마랑 하고 또 Cout 나오고 요런 느낌으로 요 오른쪽에 지금 꺽쇠에서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좌항에 Cout을 담아 놓은 상태에서 출력 연산자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다. 그렇죠? 마치 더하기 는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더하기 는은 순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좌항이랑 우항이랑 엮어하고 계산하면 좌항이 나오도록 출력 연산자, 입력 연산자를 설계를 해놨어요. 그런 말이 되죠. 일단 여는 괄호 출력한 다음에는 좌항의 Cout에 우항의 분자가 들어오는 출력 연산자를 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냥 뭐 우리 분명히 저거가 함수라면 위턴 값이 나올 텐데 지금 저거 계산하면 오브젝트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뭐 지금은 일단 그러려니 하고 아무튼 Cout에 뭔가 출력하는 꺽쇠 연산자, 출력 연산자 해서 계산하면 다시 한번 Cout이 나온다. 그래서 또 다른 걸 또 출력할 수 있다. 동일한 수식에서 넣기만 하면 그 정도만 기억해 두고 가도록 합시다. 지금 4시 7분. 저 이제 확실히 기억했어요. 우리 지금 두 번째 세트는 1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러가 알고 있어서 달리 말하면 어떤 프로그래머가 미리 알려줘서 라고 말하시면 적당해요. 아무튼 여러분이 메인 정의 여는 중괄호를 적는 지금 시점보다는 과거에 이미 저 꺽쇠 연산자에 대한 함수 정의 닫는 괄호가 찍혀 있었기 때문에 라고 답변하시면 적당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문제가 생겼던 수식을 들고 와봤어요. 지금 요 꺽쇠가 지금 털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항 연산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빨간 줄을 발생시키는 지금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요소는 합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좌항 꺽쇠 연산자 그 자체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유리수 오브젝트 우항. 그래서 얘가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그러면 딱 예쁘게 마치 인트 출력하듯이 유리수 출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추가를 해보고 이게 아마 이거 마지막 활동일 거예요. 쉬는 시간 가지고 최종 목표 돌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봐봐요. 지금 요 수식이 노답이에요. 빨간 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적당한 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고쳐야 돼요. 고치거나 컴파일러한테 뭔가를 새로 알려주거나 해야 돼요. 이 수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좌항을 고치거나 연산자를 새로 소개하거나 우항을 고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좌항. 여러분이 지금 STD Cout이 아니라 Cout의 새로운 버전, 유리수도 지원하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거예요. 그럼 싹 가능합니다. 자, 우리 F 스트림 봤잖아요? 스트링 봤잖아요? 유리수 스트림 만드는 거예요. ORN 스트림 같은 거 여러분이 직접 해갖고 하면,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잘 하면 꺽쇠를 자동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 꺽쇠 연산자 새로운 버전을 여러분이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걔는 좌항으로 O 스트림을 받고 우항으로 유리수를 받는 그런 애를 하나를 정의해 놓으면 컴파일러가 여러 가지 버전들 목록 플러스 하나 해서 유리수 버전을 들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식을 그 버전을 골라서 적절하게 컴파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자, 지금 우항으로 유리수를 받는 출력 연산자가 없는 거예요, 버전이. 근데 이미 우항으로 뭔가를 받는 버전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자,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마우스 갖다 대면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몇 개 오버로드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게 컴파일러가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찾아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오버로드가 무슨 뜻이에요? 그 대군주란 뜻입니까? 뭡니까? 모르죠. 이거는 후반부에 다시 보기로 하고, 아무튼 저 31이라는 숫자는 저만큼 버전이 다양하다라고 일단 받아들이셔도 무방해요. 지금 꺽쇠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개 많아요, 진짜. 더럽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지금 목표가 괄호 열고 분자가 슬래시하고 분모가 그 다음에 닫는 괄호를 출력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렇게 글자를 만들어서 출력하는 게. 근데 얘는 아까 써봤던 스트링을 출력하는 건 또 가능해요. 그런 버전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클루드만 하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수식이 유리수 형식 수식일 때 그걸 가지고 스트링 형식, 그러니까 유리수 오브젝트를 가지고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캐스팅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디덕션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아무튼 그런 느낌의 연산자를 하나를 만들어서 컴파일러가 필요하다면 골라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디듀스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가 한번 빨간 줄 끌까 말까 고민할 때 한번 선택해보든지 마음대로 해보시고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함을 고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인트 받는 데다 3.5 넣을 수도 있죠. 빨간 줄 안 그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3.5 인트 넣어야 되네, 3으로 바꿔서 넣도록 컴파일 해줍니다. 지금 이거 꺽쇠 해갖고 유리수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유리수를 받는 애 버전은 없어요. 근데 유리수 잘 보니까 얘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대요. 그렇게 지금 적혀 있어요. 가능이라 적혀 있어요. 그리고 쟤는 스트링을 받을 수 있는 애예요. 그러면 유리수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하는 걸 시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항을 고친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우항의 형식을 디듀스를 적당히 해서 가능한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좌항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저거는 저도 못합니다. 대신에 새로운 연산자 새 버전을 도입하는 거, 그 다음에 우항, 유리수 형식에 대한 스트링 형식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복습을 위한 슬라이드가 있고요. 자, 요거는 같이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굳이 슬라이드로 담지는 않았어요. 눈으로만 같이 구경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RN이죠. 지금 이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좀 출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뭐 먼저 해볼래요? 새로운 연산자 도입하는 거랑 이 유리수 형식을 스트링 형식으로 디듀스 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는 거예요. 적어둔 순서대로 합시다. 자,
유리수, 그러니까 좌항의 O 스트림을 받고 우항의 유리수 오브젝트를 받는 출력 연산자의 새로운 버전을 우리가 정의해 두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요거는 당분간은 복붙을 해서 써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개념들, 그러니까 요 Cout이랑 잘 호환되게 하려면, 자, 아까 생각해봐요. 이 꺽쇠 연산자는 계산하면 Cout을 줘야 돼요. 그래야 뒤에 있는 꺽쇠, 그러니까 요 계산했을 때 Cout이 나와야 그 다음에 또 얘랑 붙여서 분자를 출력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새로 도입하는 꺽쇠 연산자도 그 규칙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멋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잘 모르는 키워드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레이셔널 넘버, 그러니까 유리수 개념을 창시하는 사람들이 자기 괄호 안에다가 얘를 쓰기 위한 적절한 꺽쇠 연산자 하나에다가 준 거를 남겨놓고 하고 적어둘 수가 있어요. 이따가 나중에 디덕션 하는 것도 이 안에다 적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지금 이거는 같이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새로운 뭔가를 이 안에서 정의를 해야 돼요. 새로운 꺽쇠 연산자예요. 근데 꺽쇠 연산자는 좌항에 O 스트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항에 유리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적당히만 쳐볼게요. 꺽쇠 연산자 새 버전은 옆에 Cout 그거, 그 다음에 우항에 유리수 아무거나가 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거 칠 필요 없어요. 이거 설마 이게 컴파일 되겠어요? 항상도 안 되죠? 자, 이거를 이제 포멀하게 일반적으로 꺽쇠 연산자를 적을 때는, 꺽쇠 연산자 정의를 할 때는 일단 먼저 친근감을 표시를 합니다. 친구라고 적어요. 프렌드는 친구란 뜻이죠. 동무.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std 오스트림, 이거 이제 리턴 형식이에요. 하고 앰퍼샌드를 한번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데클러레이터예요. 여기서 연산자, 새로운 연산자, 꺽쇠 새 버전을 만들겠어. 그 다음에 얘는 좌항, 우항 뭐를 받을 거냐를 이제 적기 시작하면 됩니다. std 오스트림 하고 여기도 앰퍼샌드를 한번 넣어주시고, 자, 나는 얘를 OS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자, 좌항으로 들어오는 그 오브젝트를 OS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콤보를 조금 쳐주셔야 됩니다. 컨스트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rn 해서 자동 완성 안 해주나? 그러면 레이셔널 넘버 추적치죠. 유리수 형식 쓸 거죠. 그 다음에 앰퍼샌드 한번 찍어주시고, 저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RHS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OS는 오스트림이라서 OS고요. RHS는 나중에 다시 소개할게요. 아무튼 RHS 따라하시고 싶으시면 따라하고, 요거는 내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서 부를 이름이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함수 정의 첫 줄이 끝나요. 이 내용물을 채워낼 겁니다. 자, 여기서의 목표는, 자, 좌항 자리에 Cout이 들어올 예정이고, 우린 걔를 OS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OS에다가 아까 봤던 괄호, 분자, 슬래시, 분모, 닫는 괄호 순서대로 출력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꺽쇠 다음에 또 뒤에 꺽쇠가 또 붙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OS를 리턴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일단은 밑에 거 복붙을 합시다. 양식은 똑같죠? 얘를 복붙을 해서 들고 와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Cout 대신에, 그러니까 Cout 무조건 지금 까만 창에 출력한다가 아니라 요번에 꺽쇠 연산자 좌항 자리에 들어온 그 스트림에 출력한다가 현재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다 OS를 적어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꺽쇠 연산자 이걸 실제로 사용할 때 좌항 자리에 Cout을 두면 결과적으로 Cout에 요걸 출력하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n점 분자, n점 분모잖아요. 자, 여기서 n이라는 이름은 메인 안에서 실제로 선언해가지고 확보했던, 생성했던 메인만의 오브젝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메인 거를 출력한다가 목표가 아니라 꺽쇠의 우항 자리에 들어온 유리수를 출력하는 게 목표죠. 그 다음에 우항은 지금 제 기준으로는
RHS라는 이름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n을 RHS로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칠지 말지는 내가 정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유리수 내용에 해당하는 만큼만 딱 출력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땡을 칩니다. 자, 그러면 출력이라는 목표, 그러니까 이 꺽쇠 연산자를 굳이 사용한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후속 목표는 이게 연산자니까 다음에 또 꺽쇠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친구를 위해 OS를 리턴하면 되는데 이 전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OS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를 리턴문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괜찮아요? 꺽쇠 계산한 결과는 무조건 OS 본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하면 OS 나오고 OS 나오고 OS 나오고 이거까지 다 하면 이거 전체 수식 계산 결과가 OS예요. 근데 나 OS를 리턴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바로 리턴하면 돼요. 이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잘 모르는 내용 구성이긴 한데 여러분이 나중에 유리수가 아니라 뭐 순환소수 형식 똑같은 거긴 하지만 아무튼 뭐 학생 정보 형식 같은 거를 출력하고 싶다 할 때 요거 내용 싹 도끝에서 형식 이름만 바꿔 내용만 바꿔서 진행하시면 Cout이랑 100% 호환되는 새로운 버전을 만드신 셈이네요. 자, 엔터를 조금 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세요. 필기 시험이잖아요. 복부 못하죠? 제 복부타라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최소한 여러분이 적으라고 내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로 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말고도 어려운 거 낼 거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버전을 정의를 해도요. 지금 어디다 정의를 해뒀냐? 유리수란 무엇인가 중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아, 저런 게 유리수구나 열심히 읽다가 아, 얘 친구 이런 것도 있네 하고 확인을 해두고 꺽쇠 목록에 추가해둔 상태로 내용물을 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항에 유리수를 받는 버전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걔가 선택될 수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면 제가 지금 주석 위에다 적어놨더니 그걸 툴팁이라 치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적긴 했지만 인라인이 붙어있고 제가 적긴 했지만 친구는 안 붙어있고 등등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충 RHS라는 이름 포함해서 제가 적어놓은 느낌대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미 잘 해석을 해놨다. 꺽쇠 연산자 목록에 추가를 해놨었다라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봐봐요. 자, 여긴 지금 플러스 몇 개랑 말이 없죠. 오른쪽 거 볼게요. 플러스 17개, 그러니까 18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른 거예요. 적합한 거를. 왼쪽 거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까 전엔 있었거든요. 이거 3 같은 거 하면 얘는 17개, 그러니까 합이 18개죠. 이거 포함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C 같은 거 적으면 글자 적으면 얘는 더 많아요. 32개. 그리고 우리의 유리수 버전은 유일해요. 유일한 거 하나를 고른 거예요. 이상하죠? 그때그때 찾는 범위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다행입니다. 일단 아무튼 하나 우리가 잘 해놨고 딱 얘가 필요한 얘를 호출해 주기를 희망하고 꺽쇠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 걔를 잘 골라줬다는 걸 마우스 갖다 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피엔딩이죠. 그죠? 자, 이러면 연산자, 출력용 연산자 새로운 버전, 유리수 받는 버전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내 C++ 프로그램에 도입을 한 셈입니다. 이제 메인을 내가 짜는 게 아니라 내 조카가 짠다 하더라도 유리수 출력하는 거 엄청 쉽게 할 수 있어요. 인트 하듯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 해결됐고요. 두 번째 방법 한번 같이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디덕션 할 수 있는 루트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디덕션 얘기할 때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기로 했지만 7번 예제랑 비슷하게 캐스팅을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유리수란 무엇인가 정의 중괄호를 적는 시점에 하는 거예요. 대충 여기쯤에 엔터 좀 치고, 자, 유리수 형식을 스트링 형식으로 캐스팅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면 돼요. 근데 캐스팅은 연산자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대놓고 오퍼레이터로 스타트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의 이름은 그 형식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std 스트링인데 생각해보니까 include를 안 했어요. 미안해요. include 스트링 먼저 하고 내려왔어요. 자,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이거 띄워놓고 갈 테니까 혹시 밑에 코드 다시 보고 싶다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구경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퍼레이터 대놓고 시작하고 새로운 연산자인데 스트링 형식 오브젝트를 만드는 새로운 캐스팅 연산자를 지금부터 정의하기 시작할 때 얘도 코드니까 괄호를 잡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잡고 해서 내용물을 채워넣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의 목표는 이거예요. 요 분자랑 요 분모를 가지고 얘네가 반영되어 있는 새로운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리턴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밑에 봐봐요. 우리는 이미 밑에다가 요거는 어떤 출력용 스트림에다가 그 글자들을 적기 위한 내용을 보내는 방법을 적어놨잖아요. 얘를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대놓고 일로 들고 와주세요. 아직은 오류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include를 합니다. 뭐를? s스트림을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거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요거랑 똑같은 순서대로 int 값이랑 글자 이렇게 조합해서, 근데 그거를 까만 창에 넣는 게 아니라 어떤 스트링에다가 익스포트를 해서 그걸 리턴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자, 지금 sstream include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std o 스트링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얘 이름을 os로 정합시다. 괜찮아요? 안 괜찮지만 복붙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지금 스트링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런 순서대로 각각의 값들을 차곡차곡 채워서 구성한 글자들이 담겨있는 하나의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친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걷다가 이제 채워넣어요. 이 글자 채워놓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는 자, 연산자의 우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꺽쇠꺽쇠 연산자, 출력 연산자의 우항 자리에 들어오는 그 유리수 오브젝트의 분자랑 분모를 담아서 출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는 인수가 없죠? 왔다 해리스 고잉원이죠 지금. 그렇긴 한데 잘 모르겠으니까 이건 나중에 소개를 할게요. 지금은 그냥 분자, 그냥 분모를 적어버리세요. 그러면 의외로 목표 달성입니다. 자, 요거 전체 수식 계산하면 OS 나온다 그랬죠? 거기다 점 찍으면 아까 봤던 str, 아니거든요. 맞는데. 그냥 바로 점 찍는 게 설마 안 되나? 그러네. 잠깐만. 신기하다. 아, 그냥 오스트림이 튀어나와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행하시고, 방금 전 건 잊어주세요. 바로지만. 이렇게 다 적어주시고, 맨 나중에 이렇게 하면 쟤네들이 글자 하나하나가 예쁘게 쫙 담긴, 원래는 까만 창에 출력했을 그 글자들이 스트링 오브젝트가 돼서 우리는 그걸 바로 출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아요? 누군가가 캐스팅을 해달라 연락이 왔어요. 스트링으로 만들어 달래요. 그럼 나는 이제 스트링을 만들기 위한 스트림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담아야 된다 딱 정해놓고 이제 그걸 패키징을 해서 배송하면 되는 거죠. 그럼 끝나.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버전, 연산자도 하나 추가했고요, 디덕션 루트도 또 하나 추가했어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된 거죠. 아래쪽 내려가 보면
마우스 갖다 대면 여전히 유리수를 받는 버전을 고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건 저만 할게요. 이제는 이 버전이 없으면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이면 어디 봅시다. 이거를 스트링 std 스트링 해야겠군요. std 스트링 이런 느낌으로 캐스팅을 해서 우겨넣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랑 동등한 느낌의 캐스팅 연산자를 쓰시는 것도 제 기억이 맞다면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럴싸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 또는 아래 버전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결론적으로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캐스팅을 먼저 하고 꺽쇠로 출력하는 거니까 이때는 우함으로 스트링 받는 버전이 당연히 선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코드 다시 올려보면 다시 올려봐도 이거 절대 여러분이 못 적어요. 지금 맛보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얘네는 진짜 항상 이런 느낌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마치 우리 프린트F 복붙해서 썼듯이 당분간은 내 새로운 형식, 내 새로운 구조체, 형식 오브젝트를 그때그때 쉽게 출력을 하고 싶다. 막 그 아까 전처럼 분자 본문화 그런 거 매번 적고 싶지 않다. 내 조카가 그런 거 못한다. 내가 지원해줘야 된다라면 요거 간단히 복붙해서 OS 콜론 무슨 순서대로 내보내야 되나 요 한 줄, 요 수식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요 형식 이름이랑.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느낌으로 출력 호환 기능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집어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소개한 것까지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복붙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캐스팅 연산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형식 문제로 지금 우리가 출력 연산자, 입력 연산자를 꺽쇠로 쓰긴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얘네는 둘 다 데이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에는 분명히 는 수식을 계산하는 코드가 있을 겁니다. 어디에? Cout 본체 안에 들어있겠죠. 아마도. 그걸 감안하면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이 형식이 안 맞은 버전이 안 맞아서 끊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우린 지금 마치 함수 정의처럼 생긴 덩어리를 두 개 한 거죠. 코드를 여러분이 어디다가 여러분의 구조체 정의에다가 또는 걔의 친구로서 도입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랑 코드랑 연계를 한 거죠. 저 데이터를 예쁘게 쓰기 위한, 편하게 쓰기 위한 코드를 새로 도입을 성공적으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도 전부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첫 줄을 할 때 맨 끝에 괄호를 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오퍼레이터 이런 거 적혀 있지만 우리 늘 봤던 데이터와 코드로 구분을 한다면 방금 우리가 코드 덩어리, 실제로 중괄호 안에 문장을 적었죠. 코드 덩어리를 도입을 함으로써 유리수 데이터, 유리수 오브젝트를, 유리수 값을 편하게 쓸 수가 있게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한번 여러분이 마우스를 갖다 대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퍼레이터 std 스트링 같은 경우는 자, 저 꺽쇠 버전은 친구였어요. 나의 좋은 친구예요. 마우스 갖다 대면 친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아무튼 걔라고 말은 해줍니다. 자, std 스트링 같은 경우는 어엿한 요 레이셔널 넘버라는 구조체의 멤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느낌으로 떠요. 밑에는 아니에요. 밑에 꺽쇠는. 얘는 마우스 갖다 대면 요거를 리턴하는 애고요. 스트링 방식을. 당연하죠. 캐스팅 연산자니까. 그 다음에 콜론 연산자가 바뀌어요. 콜론 왼쪽에는 레이셔널 넘버가 뜹니다.
자, 아까 콜론 연산자는 소속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곳에서 쓰인다 그랬잖아요. 어떤 느낌에서 보면 요 캐스팅 연산자 요 코드 덩어리는 지금 이 중괄호 안에서 지금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요 웨이셔널 넘버 소속으로서 웨이셔널 넘버 콜론 같은 멤버로서 지금 정의돼 있다, 선언 내지 정의돼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우스 갖다 대면 저 안에 선언해둔 분자 인트 형식 맞죠? 이런 식으로 예쁘게 얘랑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김두한이하고 한 패드리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거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달라진 거예요? 자, 옛날 구조체 정의할 때 여러분은 멤버 선언을 할 때 변수 선언 내지는 배열 선언을 할 수 있었지만 걷다가 코드 이름을 선언할 수는 없었어요. 멤버랍시고.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어떤 형식에 대한 코드 멤버를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정의까지 해버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C++ 형식이 C랑 달라진 가장 큰 부분이에요. C++에서는 어떤 새로운 형식에 대한 구조체 같은 거, 새로운 형식에 대한 코드 멤버도 선언 및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C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선언 및 정의해둔 코드 덩어리를 해당 형식, 지금은 유리수죠. 유리수 오브젝트를 다룰 때 중간중간 곁들여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 유리수를 스트링으로 하면 스트링이 돼요. 스트링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바로 꺽쇠로 출력할 수 있는 호환되는 버전으로 테스팅 완료가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코드 멤버는 아까 전에 봐봐요. 꺽쇠 연산자는 아니긴 하지만 스트링 아무튼 자, 어떤 코드 멤버는 여러분이 컴파일러한테 하나를 제시를 해두면 여러 개를 제시를 해두면 필요에 따라서 지금은 캐스팅이 필요한 상황이구만. 캐스팅하는 방법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이걸 골라야겠지. 아니면 지금 멤버는 아니기는 하지만 꺽쇠 연산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가장 적합한 거 하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버전 하나를 자동으로 골라서 적용을 해줄게요. 컴파일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전에는 얘를 몰랐는데 다른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얘까지 포함해서 하나를 더 알고 돼.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시켜봤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식을 컴파일할 때 컴파일러가 코드, 여기 적혀있는 코드 멤버에 대한 멤버 정의 내용물, 코드, 문장 덩어리들이 선택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적당한 명령어, 컬 명령어 같은 걸 껴둘 수가 있다는 컨버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살짝 용어를 정립을 할게요. 지금 코드 멤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분자랑 분모는 다 데이터, 숫자값, 인트값을 담기 위한 친구들이었죠. 얘네들은 우리가 데이터 멤버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형식에 대한 멤버로서 데이터도 담을 수 있고 코드도 담을 수 있는. 자, 이쯤 되면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어떤 형식의 멤버로 타입을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떤 형식의 멤버로 네임스페이스를 담을 수 있을까요? 는 후반부에 예쁘게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옛날 C랑 다르게 우리는 새로운 C++ 형식을 정의를 할 때 여러분이 데이터 멤버도 원하는 횟수만큼 원하는 형식을 원하는 순서대로 적어둘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코드 멤버, 아까 우리 함수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애들은 사실 오퍼레이터가 붙어 있었죠. 연산자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마든지 중괄호 여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열 적혀 있죠. 자, 데이터 멤버는 변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인트 3칸짜리 배열인 데이터 멤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일이 없어서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다음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보고 나서 조금 더 다양한 미안해요. 이 다음 시간은 7-2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7-2랑 7-3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양한 코드 멤버들을 추가를 해보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쉬도록 합시다. 그래서 4시 37분이에요. 적당한 쉬는 타임이 맞죠? 1시, 3시, 5시, 17시. 좋아요. 22분을 쉬도록 할게요.